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 전공자 임상심리사 2급 꿀팁 대방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유튜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이 2차 시험이 나왔을까요? 3차 시험이 남았을까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또 영상을 제작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간단하지만 핵심을 담아서 임상심리사 2급 그게 뭡니까? 두 번째로 임상심리사 2급 필기와 실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심리사 2급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임상심리사 2급 도대체 뭘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상심리사 2급이 굉장히 또 어떤 분들은 필요 없는 자격증이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취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임상심리사 2급이란 심리학 전공자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일정 수련과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심리평가, 상담, 임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입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그리고 심리상, 이 5가지의 분야를 검사하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무 영역의 필답형으로 100분간 18문제에서 20문제 시험을 치게 되고 이제 소술형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 취득 조건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딸 수 있나요? 딸 수 있는 방법은 심리학 계열을 졸업하는 겁니다. 심리학 계열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가 취득할 수 있고, 또 실습은 필수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지만 1년 이상의 실습을 받은 자 혹은 2년 이상의 관련 실무에 종사한 자인데 애초에 자격증이 없으면 관련 실무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실습을 받은 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상의 실습이라고 하면 뒤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꼭 병원의 실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성 땡땡땡땡에서 진행하는 약간의 야매 방식으로 실습을 채울 수도 있고, 발달센터나 혹은 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셔도 충분히 실습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총 5과목 시험을 치게 되고요. 과목당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을 받게 되면 통과입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소술형이고요. 약 18문제, 20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랜덤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합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실습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습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실습이 필수라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실습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1년간 무급 혹은 약 30만원 정도의 정말로 소액을 받고 또 진행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학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냐면, 당연히 병원이 아닌 아동센터나 발달센터에서 1년, 그러니까 토요일 출근 정도로 해서 실습기간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병원 정신과에서 실습을 한 것보다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여기서 실습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냐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웰스, 위스크, MMPI, TCI 등 정말로 다양한 이상심리학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고서에 대한 작성 방법이나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 여러가지 병리적인 지식의 순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원에서 실습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 필기와 실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전 시작할 때 말했다시피 필기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 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이 5가지를 보게 되고, 또 20문항을 치게 됩니다. 2시간 30분간 치게 되고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게 되면 통과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어렵게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엔 심리검사와 임상심리학 정도가 있어요. 심리학 개론과 이상심리학, 심리상담을 거의 80에서 90점 정도 맞고, 심리검사와 임상심리학에서 혹은 45점에서 55점 사이를 맞는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사실 정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검사입니다. 그러나 실기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100점 만점을 해서 전부 서술형이고요. 20문제가 3시간 동안 치고 60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한 문제에 3점인 것도 있고 어떤 문제는 8점짜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CBT
CBT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심리사 2급은 사실 매번 나오는 시험이 나옵니다. CBT 시험 해당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임상심리사 2급을 클릭해서 그냥 똑같이 검사를 하면 컴퓨터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매번 좀 바뀌어요, 기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검사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진무공 같은 거, 심리 상담사가 가져야 할 태도, 진실성, 무조건적인 이해, 공감적 태도, 이러한 부분은 사실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기출 문제를 모두 외운다면 60점 통과는 사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기출문제 공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제가 기출문제 2011년부터 25년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정리본을 좀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핵심이자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임상심리사 2급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임상 2급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회사에서 일하고 또 병원에서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눈에 정리 드릴게요.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하면 인사이트식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C레벨 교육을 워크숍을 받게 된다면 위스크나 웨일스를 활용하는 게 가능해져요. 이를 통해서 본인이 프리랜서로 직접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MMPI나 TCI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MMPI, TCI를 마음사랑에서 직접 검사와 채점을 하면서 해당 보고서를 활용해서 금옥이나 엑스퍼트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으로 발전이 가능해요.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하고 나서 병원에서 1년간 수련을 진행하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한 시험을 치는 게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하는 이유겠죠. 나는 앞으로 심리학 계열에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임상 2급 취득이야말로 말 그대로 시작 중의 시작,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인사이트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레벨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지만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많은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검사는 좀 정해져 있어요. 위스크나 웨일스와 같은 지능 검사, 혹은 ADHD 검사, 혹은 PSI나 이러한 검사들을 활용이 가능한데 C레벨 검사 같은 경우 기준이 좀 어려워요. 임상심리사 1급이나 혹은 기타 자격증 1급을 취득해야 C레벨이 될 수 있는데 C레벨 검사를 구매하기 위해서 워크숍 수료를 받게 되면 B레벨도 검사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스크나 웨일스 워크숍을 수강을 하고 나서 이를 활용해서 검사를 시행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죠.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도 B레벨이 이를 통해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사랑, MMPI와 TCI도 마찬가지입니다. MMPI, TCI도 임상심리사 2급을 MMPI는 그냥 구매하고 채점이 가능하고요. TCI는 워크숍 5시간을 수강하시면 검사를 시행하고 채점하는 게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이시죠? 인사이트에서 시행하는 TCI 워크숍을 수강했고요. 이를 통해서 TCI와 MMPI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2025년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수련생 모집 공고, 이렇게 모집 공고가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뜨게 됩니다. 이때 기준을 보시게 되면 적혀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하고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있다가 내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하고 싶다, 발전하고 싶다 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실게요. 인사이트, 어세스타 같은 경우 이제 MBTI나 스트롱, 직업흥미검사 같은 거를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지사 마찬가지죠. 심리상담과 같은 여러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이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졸업하고 심리학에 대한 분야를 공부한다면 사실 한 가지에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기업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관련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특강이나 강의,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 페이지예요. 보시게 되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몬과 엑스퍼트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의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잡하기, 요즘엔 투잡이 대세죠. 혹은 경제적 자유가 대세라고 하지만 꼭 투잡이 카페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기타 여러가지 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전공했다면 스스로 워크숍과 세미나를 듣고 자격을 이수해서 내가 MMPI, TCI 혹은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당한 비용을 받고 상담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크몽 보시죠. 크몽도 저는 거의 한 100건 이상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엑스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50에서 100건 정도 상담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이 진행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업자를 내고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에 매몰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심리학을 전공했다면 나 임상할까? 상담할까? 나 어떤 거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게 당연해요. 현장에서 무시받는 자격증이라는 인식이 정말 강해요. 청소년 상담사 3급, 직업 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그거 당연한 거야. 이런 얘기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할지, 나의 브랜드를 형성할지를 정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자격증이에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3분간 강의 들으신 수고 많으셨고, 댓글에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이메일 적어주시면 2011년부터 2025년 기출문제 정리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